안녕하십니까. 아까 뭐 게시물에도 좀 올렸지만 이 서용교, 뭐 별명이 서돼지죠. 서돼지 또는 서팔개. 서용교. 젊었을 때 보니까 약간 귀엽게 생겼더만 나이가 먹어서 되게 더 추해진 얼굴이 되는 거 보니까 참 뭐 추미애를 잇는 좀 추해지는 사람 그 1번, 2번이 이제 추미애, 서영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참 뭐 이게 소리를 자꾸 지르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상하게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 민주당은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 누구야 이게 요번에 그 국회의원 잘린 사람 있죠. 응? 거기도 그렇고 뭐 민주파출소다 뭐다 그 있잖아요 그거 양문석 거기도 참 보면 민주라는 놈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 답답합니다. 아무튼 보면은 이게 뭔가가 그 민주네 뭐 이런 거 좋은 이름 갖다 붙인 놈들 치고는 뭐 좀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뭔가 이게 이름이 길면은 항상 보니까 문제가 있어. 우리도 보면은 짧게 만들어야 돼 뭐든지 그냥 당 이름도 공화당 뭐 이렇게 하든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에 이제 뭐 결말이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트럼프는 아마 이란을 마지막까지 아마 몰아세울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에게는 사실 믿을 게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중간 선거가 남아 있고 사실 뭐 중요하죠. 정치인에게 선거라는 것은 늘 중요한데 그 외에 사실 뭐 우리가 가장 다급한 것은 사실 표지면 결국은 인간의 목숨하고 결국 이제 또 이 돈이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큰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째깍째깍 그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쪽은 이제 이란이고 사실 또 이란 혁명수비대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참 웃기는 나라인 게 멀쩡하게 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친위 부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애들은 호의호식을 하고 실제로 그 정규군은 뭐 되게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만든 거. 국민들도 상당히 어렵고 약간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뭐 성직자들이 뭐 검소해야 되고 뭐 호메이니가 이렇게 막 정해놨다면서 저 공무원들도 다 뭐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뭐 다 이렇게 정해놨대요. 그리고 자기는 뭐 이렇게 맨날 뭐 시 쓰고 기도하고. 우리 듣기에는 우리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뭔가 참 되게 그럴듯하잖아, 그쵸? 호메이니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포퓰리즘 같이 우리 지도자가 이제 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또 그렇게 여성을 그렇게 억압하면서 실제로 뭐 호메이니는 또 뭐 여자들 교육은 또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면서 막 그렇게 뭔가 참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주고 또 뭐 자기 혼자 뭐 시 쓰고 시를 그렇게 많이 썼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이제 약간 헷갈리잖아. 우리 지도자가 뭔가 좀 되게 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멋있어 보이고 마치 조국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또 이렇게 뭐 마치 대단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 PC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을 보여주듯이 호메이니도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조국처럼 뒤로는 영치금 받아가지고 무슨 수억씩 벌고 그리고 뭐 흑석 김의겸처럼 집 하려고 그래놓고 본인들은 가서 집 사고 양문석이처럼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서초동에다 아파트 사고 그런 짓을 결국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란 나라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은 허울 좋은 뭔가의 어떤 그 형식과 외향을 중요시 여기는 정권 또는 그런 어떤 정치 집단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결말은 항상 저 모양인 거예요. 저 모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되게 뭐 본인들 뭐 인민복 입고 예를 들면 뭐 그 김정은 같은 경우도 막 옷을 막 되게 뭐 가죽잠바 같은 거 입고 뭐 인민복 같은 거 입고 특히 뭐 그 인민복이라는 게 되게 본인들은 되게 검소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가보면 집에 가보면 막
엄청난 사치와 향락과 뭐 술도 막 그냥 술 안 먹고 엄청 비싼 거 먹고 뭐 요트에 뭐 별의별 뭐 캐비어, 철갑상활 막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박원순이도 그랬지만 뭐 굽 떨어진 거 신고 다니고 뭐 신문 같은 거 막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그만큼 더러운 사람들이 없다. 그걸 이제 누차 봐왔지만 이번에 이란을 보면서도 더더욱 그걸 느끼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 좌파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권위주의 정권은 그 정권이 오히려 뭔가 대단하게 맷집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정권, 좌파 정권이라든지 또는 권위주의 정권일수록 그 정권을 우리가 목을 조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돈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직원들을 너무 물론 돈을 줘야죠.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줘야지. 근데 돈으로 조직을 움직이면요, 돈으로 조직을 움직이면은 결국은 그 돈줄이 끊겼을 때는 완전히 배신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평양의 김정은 집단이라든지 이란의 혁명수비대라든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금 이런 우리가 개딸 양아 이런 것들도 그리고 지금 막 민주당에 막 그 점저지처럼 돼 있는 수많은 비영리 단체들, 나라에서 비영리 단체 운영하면서 그 막 돈 주잖아요. 청년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았어요.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생각도 안 하지. 주지도 않을 거면서. 다 100% 제가 다 돈 내가면서 남들 그 돈 아껴가서 뭐 집 평수도 옮기고 뭐 그런 거 할 때 저는 제 돈 다 박아가면서 지금 8년, 이제 9년이구나. 9년 동안 지금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파의 삶이 참 괴로워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우리가 돈 바라는 것도 없고 또 주지도 않고. 근데 민주당 쪽은 이제 뭐 좀 형님 동생 하면서 운동권 뭐 하면 나라에서 뭐 이렇게 지원하고 우리가 뭐 나눔의 집 이런 것도 막 눈먼 돈 막 자기들이 막 갖다 쓰고 근데 우리는 보면 다 일일이 다 이거 다 뭐 카메라고 뭐고 다 이거 뭐 냉장고고 저기 뭐 에어컨이고 싹 다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거 싹 다 뭐 자기 돈인 거지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좌파 우파를 국민들한테 딱 이렇게 딱 놓고 어디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건 뭐 고를 필요도 없는 거야. 너무나 또 그 한쪽은 클리어, 한쪽은 언클리어. 이런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앞에서 뭔가 기도합니다, 씻습니다, 머리 이렇게 넘기고 막 이러면은 그냥 뭐 다 민주당이 좋다고 저렇게 하니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국민의 민도의 문제가 아니냐, 민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무튼 그런 조직일수록 결국은 가장 큰 그 핸디캡이 뭐냐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든 중국이든 이런 나라들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나라들 독재 국가일수록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적인 키가 뭐냐면 바로 돈줄이야, 돈줄. 돈줄.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도 사실 뭐 이거는 계획이 돼 있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줄을 잡았어요. 찾았다고. 이란을 저무리는 거는 폭격이 아니라 돈줄이라는 걸 찾은 거야. 요번에 이걸 찾으면서 사실 이걸 한 번 더 써먹었죠. 베네수엘라 때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그 봉쇄하면서 마약을 봉쇄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정권이 유지되는 데는 마약이었단 말이야. 그 마약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걸로 이제 정권을 유지했는데 그 마약 수송선을 봉쇄하면서 그리고 그걸 막 이제 폭격하면서 이제 마두로나 이런 애들이 이제 배신이 생기는 거죠. 왜? 마두로가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막 경호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몇 달째 월급이 막 끊기고 이러니까 허술해지는 거지. 그러면 그 허술해질 때 이제 CIA나 모사드가 이제 다가가가지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결국 돈에 의해서 배신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 해주는 것도 청년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이런 어떤 공식을 얘기 안 해주는데 트럼프가 제가 빙의가 돼 있잖아요. 헤그세스랑. 요즘은 거의 헤그세스랑 거의 뭐 99.9% 비슷하죠. 이 뿔테 쓰면 제이디 벤스, 여기 턱수염 기르면 제이디 벤스 됩니다. 근데 이 베네수엘라에서 트럼프가 어떤 하나의 맥을 잡았어요. 어떤 맥을 잡았냐? 이런 독재 국가라든지 좌파 정부 또는 권위주의 정부는 일단 돈줄을 막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이제 아는 거야. 근데 이란을 폭격하면서도 이란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야, 원래는. 뭐냐면 그냥 확 죽여버려가지고 처음에 확 죽여버려서 그냥 끝내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끝날 줄 거의 한 4, 50명이 죽었잖아요. 하메네이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장관들이 싹 죽었는데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비실비실 가는데 이 이유를 보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베네수엘라처럼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야. 그것도 그림자 함대라 그래가지고 막 서를 위조해가지고 이란 배 아닌 것처럼 해서 이제 석유를 밀매를 한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고 또 요즘 뭐 아시겠지만 선물 옵션. 그러니까 뭐 이란 외무부 장관이 우리 뭐 호르무즈 개방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유가가 폭락하잖아요. 그때 또 선물 옵션 해가지고 돈을 벌고 앉았더라고요. 지금 이 이란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파처럼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도박하듯이 돈을 이렇게 막 벌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항상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베네수엘라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젊은 친구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득이라는 것은 꾸준해야지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꾸준하지 않은 돈은요, 기본적으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돈에 입맛이 배어 있으면요, 부자가 못 돼. 예. 왜? 언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계획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내일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을 갖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요행을 바라게 되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이런 정권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베네수엘라, 이란, 뭐 이런 나라들,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들이 약간 범죄 조직 비슷하게 뭔가 꾸준하게 이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요행을 바라는 식으로. 네. 그리고 약간 정책이나 기획을 통해서 뭔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들도요, 다 기획이나 마케팅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제품의 퀄리티가 좋고 나서 그 다음에 기획이고 마케팅인 거지. 그냥 뭐 제품은 중간인데 기획이나 마케팅 가지고 모든 거 승부를 보려고 하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뽀록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기획 마케팅 애들 대부분 99.9%다 좌파예요. 예. 예, 좌파입니다. 인사부, 회계, 관리 이런 분 대외 우파가 많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회사의 근원적인 어떤 뭐 기술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들에도 우파가 많고, 약간 좀 뭐 조작하고 이런 건 좌파들이 많아. 그것도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어디 뭐 마케팅 뭐 이거 하시면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자예요. 저처럼 이렇게 뭐 관리 부서 이러면 어떻게 된다? 우파일 가능성이 높죠. 왜? 관리라는 것은 요행이 없잖아. 인풋수가 명확하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한 만큼 나오는 거지 뭐 어떤 방법이 없어. 그냥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생산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그리고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투여해가지고 해야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거지 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한강이 노벨상 받는 것도 지가 뭐 이렇게 머리를 써야지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지. 그냥 뭐 술 마시고 갔다가 밤에 잠깐 뭐 두세 시간 끈적거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거지. 그런 엄청난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국가 자체를 상당히 정상적으로 이끌어 왔던 것이 대한민국인 거고, 그렇지 않고 자꾸 그때 이제 뭐 조그만 어떤 지배 계층들이라든지 또는 선택받은 특권 계층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기획적으로 요랬다 하는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항상적인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은 그 돈줄을 막는 순간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엄청나게 궁핍해지는 거야. 네. 궁핍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나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그런 조직을 망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돈줄을 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쟁사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그냥 한 수 가르쳐 드릴게. 우리 회사에 경쟁사가 있어. 그럼 경쟁사가 되게 뭔가 기획이나 마케팅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의 매출을 완전히 급락시킬 수 있는 어떤 전공법을 쓰면요.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갑자기 확 쪼그라듭니다. 확 쪼그라들게.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확 쪼그라들게 만들어버려야 돼.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전공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전공법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하고 괜히 뭐 쓸데없이 협상하면서 아유 제발 좀 해줘 빌고 막 이랬으면 이거 얘기 안 돼. 어떻게? 조금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어떻게? 야, 우리도 봉쇄한다.
우리도 봉쇄할 테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이란의 돈줄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이란 애들이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유, 부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걔네들도 미봉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트럼프는 뭘 생각한다? 이거 봐라. 이게 약점이네. 그러니까 기포가 볼락볼락 올라오니까 거기 이제 걔가 있는 거네. 그게 바로 약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뭘 알게 됐냐면 북한 김정은이 지금 아주 그냥 소름이 돋는 것들을 지금 이란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란은 제2, 제3의 또 이란이라는 나라 국가, 그 독재 국가들이 어떤 것을 제일 두려워하느냐를 지금 그냥 샘플링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솔직히 거의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니 뭐니 로켓이니 뭐니 이런 어떤 하나의 샘플링이 쿠바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비슷할 거야. 99% 다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다음에 이제 쿠바라든지 또는 북한 그 외에 조그만 어떤 독재 국가들을 저무릴 때 이란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이란의 방법. 가장 괴로워하는 방법은 돈줄을 잡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향후에 이제 미국이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결국 이 돈줄을 마르게 하는 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관세 부분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반도체라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석유를 끊게 함으로써 중국이 계속 돈을 못 벌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든지 이러면서 중국 국민들 자체가 소득이 계속 내려가고 이러면서 자꾸 국가가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 그러면 자꾸 거기서 생산이 적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수입도 적어지고 세수도 적어지면서 중국 자체가 계속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 대만을 침공하고 싶어도 중국이 본인들이 막 건강하고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이 막 번들번들하고 이래야지 공격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중국이. 네? 어떤 사람들 경향신문, 서울경제 이런 거 보면은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만 덕보고 힘을 키우고 있다는데 중국이 어떻게 힘을 키웁니까, 지금? 석유가 제대로 들어와, 반도체가 들어와, 어떻게 힘을 키우냐고. 그래서 난 그런 뇌피셜, 저도 뇌피셜이지만 난 서울경제나 이런 애들 뇌피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내실을 키울 수 있죠? 예. 뭘 이렇게 들어와야지 내실이 키우지.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생산해서 팔아먹고 이래야 되는데 다 막히고, 반도체 기술도 다 막히고, 수출 길도 다 막히고, 태양광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미국에도 하나도 못 팔고, 이런 상황. 전기차 만들어 놨는데 다 지금 재고돼 있고, 이런 상황에 도대체 중국이 뭘로 어떻게 내실을 키우냔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내실이 안 키워진 상황에서 도대체 대만을 어떻게 침공을 해서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지. 우리가 뭘 움직이려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 이 양반들아, 월급을 생각해야지, 월급을. 이 월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화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명령하면 바로 행동하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 현실은 어때요? 하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다 돈이잖아. 우리 어른들 맨날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 돈이라고. 사람 한 번 쓰면 다 인건비고.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똑 두드리면 다 호박이 마차되고 생지가 무슨 시종장 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어때? 다 돈이잖아. 그 부분을 결국 트럼프는 알고 있는 거예요. 혁명수비대 움직이는 것도 다 돈이고 북한의 어떤 밑에 있는 특정 계층들이 이런 어떤 부위분이 뭐니 이런 것도 다 돈이야. 얼마나 특권을 누렸겠어요. 그러니까 특권 계층이 많은 조직일수록 무너뜨리기가 되게 쉽다는 걸 이번에 이란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그 돈줄을 막으면 결국은 다 무너진다. 이걸 알게 되면서 트럼프는 제2, 제3의 이란을 무너뜨려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